네, 오늘은 증여세가 없는 차용증, 그리고 이 차용증에 대한 공증과 이 공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차용증을 왜 작성할까요? 어떻게 작성할까요?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공증 꼭 받아야 되나요? 구청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받으면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심지어 보도자료에도 공증이란 단어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증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공증을 왜 받죠? 공증이란 건 어떤 정황적인 증거를 보완하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증을 받으면 좋다니까 공증을 받으러 갔죠. 근데 비용이 80에서 100만 원이죠. 공증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난주에 상담하러 오신 분이 내용증명이라는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내용증명.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국세청 조사관 출신이 그랬대요. 내용 증명을 보내놓으면 이거는 징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물론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뛰어난 국세청 조사관의 생각은 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사관의 많은 분들이 상당히 뛰어나시죠. 근데 누군가의 생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국세청이 누군가의 생각으로 과세를 하는 기관인가요? 그게 아니죠. 법과 예규, 그 틀을 근거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물론 법과 예규가 있다면, 이 선이 법과 예규라면 그 빈틈이 존재하겠죠. 이 빈틈 어떻게 채우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나 어떤 정황적인 증거로 이 법률에 내가 해당한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저 빈틈이 채워질 수 있겠죠. 물론 확실한 빈틈인지는 제대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공증으로 우리가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공증이 뭐죠? 공증을 검색해 봤어요. 우리가 공증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한대요. 우리가 정부 기관에 제출하는데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건 왠지 뭔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공증이 된 것은 공적인 증명력이 있으나죠. 그로써 법률 관계가 창설, 변경, 소멸되는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래요.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는 게 원칙이래요. 이게 공증이라는 거예요. 정말 가벼운 거라는 거죠. 공증은 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건 징여가 아니라 차입임을 입증해 준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거죠. 언제? 이때. 내용 증명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 행위가 징여가 아니라 차입임을 입증을 하는 거예요. 입증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남기는 거죠. 그럼 내용 증명만 있을까요? 더 저렴한 건 없나요? 600원짜리가 있죠. 물론 제가 600원짜리가 있다고 저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저를 못 믿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예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조세 심판원이에요. 심판원이 뭐죠? 부당하고 억울한 세금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래요. 뭔가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국세청보다 높은 기관 같죠? 거기에 나온 최근 예규예요. 2019년 12월 24일. 비록 이 처분은 잘못된다고 나왔지만 국세청이 어떤 식으로 주장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세청이 차용이 아니라 이건 징여다 라는 근거로 든 거예요. 이 처분청이 국세청이에요.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 금액 관련 차용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관련 증빙 서류가 제출된 바가 없대요. 국세청이 조사할 당시에. 근데 심판을 청구할 때 차용증이 제출됐다는 거죠. 근데 이 차용증은 공증을 받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대요. 뭐라 그랬죠? 공증이나 인감증명서래요. 그럼 공증이란 걸 빼볼게요. 공증도 안 받았지만 그러면 인감증명서라도 있었다면 뭔가 신뢰할 수 있다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가 차용증을 작성하잖아요.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놨다면
인감증명서는 작성일자가 나오죠.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제가 적은 게 아니에요. 처분청의 의견에 적힌 거예요. 작성일 확인용. 맞아요. 인감증명서는 차용증에 첨부하면 그 작성일을 확인하는 보조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갈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잖아요. 이 인감증명서 5년 전에 띈 거 지금 제출하면 되나요? 안 되죠. 어떤 시점을 확인하고 보완하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2019년 12월 24일 이후에만 이게 적용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국세청이 과거에 어떤 특정 시점의 문서를 보완하는 효력으로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인감증명서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간인까지 찍어 놓는다면 굳이 공증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공증이나 내용증명이나 인감증명, 이거는 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력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나요? 공증이 뭐라 그랬죠? 내용증명도 마찬가지예요. 인감증명은 첨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입증하고 싶은 거냐면 이 차입 시점에 그 행위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근데 국세청 조사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만 판단하나요? 아니죠. 차입 기간이 만약에 3년이에요. 그럼 이 3년 동안 이게 계속 증여가 아니라 차입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뭘로 입증하죠? 그래서 이자 지급 내역으로 어떤 기간을 입증하는 거예요. 보완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근저당을 설정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근저당을 설정하잖아요. 그건 어떻죠? 은행에서 이 차입했다는 걸 공증을 받나요? 아니죠. 그냥 근저당만 설정해 놓잖아요. 그럼 누가 어느 시점에 그 자산에 대해서 등기부를 조회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차입 사실이 있다는 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당연히 공증보다 훨씬 증거력이 뛰어나겠죠. 어떤 분이 제 영상을 보면서 차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대요. 만약에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냥 인터넷을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그런 방법이겠죠. 실제로 그런 방법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왜 안 알려줄까요? 정답이 있다면 국세청이 그걸 숨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어떤 상황을 증여가 아니라 차입으로 보는 그런 정황적인 근거들을 수집해서 이게 증여가 아니라 차입입니다를 입증하는 건데 여기에 정답이 있진 않겠죠. 이렇게 정황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는 차입 금액이나 차입 기간, 아버지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할아버지의 재력은 어떤지 이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비용을 많이 들이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굳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은 몇 년 전부터 공증을 받지 말라고 했죠. 근데 딱 한 분만 공증을 받았어요. 그분은 아버지가 총선에 출마하신대요. 그래서 뭐라도 다 하고 싶다고 하시길래 공증을 받으라고 했죠. 그분 이외에 어떤 분도 공증을 받지 않았죠. 왜 공증을 추천하지 않았을까요? 공증은 일단 비용이 비싸요. 그리고 입증하는 다른 방법들을 충분히 수집할 수 있다는 거죠. 공증 이외의 방법으로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